첫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보배 윤석열 파면을 위한 전사 김영환 의원을 소개드립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네. 그렇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 일어나시죠. 세 가지 외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석방시킨 심우정은 사퇴라! 내란숙의 윤석열 석방 전 국민이 분노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영환 의원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기재위의 막내 역할 하고 있는 김 의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 정말 윤석열 석방 이후에 또 불태우는 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노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저희가 두 후배들이 열심히 잘 모시면서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 날 때까지 저희들이 잘 후배들이 지키고 있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후배들 뒤에서 잘 편안하게 몸조리 잘 하시면서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법은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애초 윤석열을 구속했을 때 구속영장 결정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중대한 범죄 때문에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 취소에 제가 이 법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형사소송법을 또 보게 됐습니다. 예, 93조에 보면 구속의 취소 조문이 있는데 구속 취소는 뭐죠?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역으로 보면 구속했을 때 그 구속 사유가 소멸됐나요? 구속 사유가 없나요? 무슨 다른 내란숙의 다른 진범이 잡혔나요 지금? 혹은 구속했을 때 그 이유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석방이 됐더라도 다시 재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다시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들어가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이번에 공심위에 김성훈 차장 구속 기소 요청을 했을 때 반려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심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성훈 차장 답변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수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김성훈이가 윤석열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석방이 됐더라도 검찰이 지금 제할 일을 못한 거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한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더라도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재구속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기재위니까 경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시 정도인데요. 판결이 나온 2시 정도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환율이 또 튀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생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복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피해를 이렇게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GDP 피해액이 6조 3천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최초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최초 1.9% 경제성장 예측을 했는데 1월 20날 계엄 이후에 첫 번째 하향 조정합니다. 1.6에서 1.7%. 그 다음에 또 조정을 합니다. 2월 20날 1.5%로 또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12월 달 GDP 하락분이 2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1.5% 또 계산을 해보면 25년 내란 때문에, 비상기업 내란 때문에 하락분이 9조 2천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11조 4천억이 직접적인 GDP 피해다. 그 포브스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GDP 킬러가 바로 누구요? 윤석열이라고 외신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플러스 이건 직접적인 피해고요. GDP. 자, 환율이 튀었습니다. 그 해외 투자 금융기관들이 1,300원대,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에 25년 1,300원대 환율을 예측했거든요. 비상기업 이후에 1,400원대 후반대로 다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0원에서 80원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이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 생산자 물가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 수입해서 이거 제조해서 완성품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환율 피해, 물가 피해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생산자 물가는 석 달에서 6달 사이로 소비자 물가로 또 이전됩니다. 그러면 국민 경제에 막대한 또 물가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 또 비상계엄 이후의 경제적 피해로 우리가 추산해야 됩니다. 일자리 어떨까요? 1월달 일자리 한번 보시면은요, 2월, 그러니까 20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만 5천 명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아예 없어졌어요. 우리가 23년도 이렇게 졸업자, 대학생 졸업자를 보면요, 5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취업자가 한 32만 명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한 20만 개는 계속 일자리를 해마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20만 5천 개.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의 일자리 절벽이 비상계엄 이후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이 일자리 피해 다 추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이후에 정말 뜨거운 밤들을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 다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일상으로 못 오시고 광화문으로 지금 나가셨잖아요. 지금까지 모인 인원이 합계로 몇 명일까요? 저는 1,000만이 훨씬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합계로. 맨날 모인, 주마다 모인. 그러면 4시간씩 이분들이 그 광화문 차가운 바닥에서 사회적 비용들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추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민주주의 토대를 다시 만들기 위한 이 갈등의 치유 비용들. 이거는 저는 5년, 10년 가도 이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민주 질서를 다시 복귀시키는데 엄청난 기회비용이 또 들어갈 거로 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마지막 저는 헌재에서 좋은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불빛을 밝히면서 탄핵 인용대까지 잘 싸워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위헌적인 윤석열과 맞서 맨 앞장서서 목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헌재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정은 의원님이 윤석열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